다리 통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대표적으로 나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내막 절제술과 혈관 우회술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막 절제술 같은 경우는 조직을 박리시키고 혈관을 절개를 해서 그 혈관 안에 있는 죽종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석회화가 침착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혈관 우회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혈관을 아예 빙 돌아가는 특부순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술적으로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의료 기구들도 발달하고 의학적인 방법들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환자분들의 기저 상태, 나이가 많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래서 전신 마취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제한이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는 그런 것들에 제한 없이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서도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성공률이라든지 1년 개통률, 대치료 필요율, 그리고 이제 증상 호전 여부,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조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발생률이라든지 평균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배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풍선 확장술, 두 번째로는 스텐트 설치술, 세 번째로는 죽종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좁아진 혈관 부위, 이 혈관이 좁아지는 부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식이나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벽에 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나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해서 혈관 벽이 죽종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석회화가 침착이 되어서 딱딱한 돌들에 의해서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유도 철사를 통과시킨 이후에 풍선을 통해서 내강을 확장시켜주면은 내강이 이렇게 좁았던 부위가 넓어지면서 환자들의 다리 통증이 호전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걸어다닐 때마다 한 200m 정도 걸어다니면 발이 계속해서 아팠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CT상에서 병변이 의심이 됐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혈관 조영술 상에서 넙다리 동맥과 무릎 동맥으로 연결이 이행되는 부위에 굉장히 거의 막히다시피의 좁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혈관 확장술, 혈관 성형술을 시행을 해줬고요. 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다음에는 거의 정상 동맥에 가깝게 굉장히 호전된 혈관 상태가 좋아졌고, 환자분들의 증상도 씻은 듯이 나았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텐트 설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텐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 특히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환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모기장을 이렇게 김밥처럼 둘둘 마른 그런 원통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그 좁은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를 하고 벌룬으로 이 스텐트를 펼쳐 놓으면은 이 스텐트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조를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8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양쪽 다리, 특히나 이제 오른쪽 다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CT 혈관 조영술상에서 병변이 확인이 됐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혈관 조영술상에서 이 오른쪽에 총 장골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는 모습이고, 왼쪽도 총 장골 동맥이 조금은 좀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 철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스텐트를 설치를 해줬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설치해줬고, 스텐트를 설치한 이후에는 완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혈류가 아래쪽까지 쭉 잘 내려가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이 전에는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굉장히 측부 혈류들이 발달했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국도나 지방도가 발달을 하듯이, 이렇게 혈류도 주된 동맥이 막히게 되면 측부 혈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고속도로 열어주니까 바로 보이던 측부 혈류들이 싹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금속 스텐트와 일반적인 풍선 성형술을 이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한계점들이 그동안 많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혈관에 이제 내막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암제와 똑같은 그런 성분을 스텐트나 풍선에 발라서 이것들을 팔크리탁셀이라는 약품이라든지 시롤리무스라는 약물들, 이런 것들을 스텐트 구조 사이사이에 코팅을 하거나 풍선에 코팅을 시켜서 조금 더 개통률을 좀 높이는 의료 기구들이
굉장히 잘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지 옛날에 쓰던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죽종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몸 안에 들어가서 드릴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죽종 절제술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죽종 절제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종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죽종이라든지 석회화에 대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풍선만 발랐는데, 풍선으로 성형을 하면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은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의학 논문들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그러면 이 죽종들을 아예 기계적으로 좀 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선 성형술이라든지 스텐트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시행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가지 정도의 죽종 절제술 기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기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앞에 칼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단단하거나 물렁물렁한 죽종들을 절제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종을 절제를 해서 쭉 내강을 넓혀 놓고요. 내강을 넓힌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칼날을 확장시켜서 한 번 더 마무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죽종 절제술 기구가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부위이긴 하지만 단단한 석회화에 의해서 이 무릎 동맥이 막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죽종 절제술 장치를 이용해서 갈아낸 이후에 풍선 성형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코팅된 풍선을 이용해서 성형을 시행했고,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면, 이 기구 같은 경우는 대패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패에서 안쪽으로 드릴이 나와서 혈관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죽종들을 깎아주게 됩니다. 이 깎아주고 난 이후에는 찌꺼기들은 이 안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시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편심성으로 굉장히 좁았던 혈관을 넓혀서 내강을 얻을 수 있는 죽종 절제술 장비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케이스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CT 혈관 조영술에서 이렇게 좁은 부분을 편심성으로 한쪽으로 좁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병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종 절제술 기구를 이용해서 죽종을 절제를 시켜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찌꺼기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찌꺼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찌꺼기를 혈관 내에서 끄집어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종 절제술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 한쪽으로 좁아져 있던 병변을 깎아내서 병변의 내강이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다리 통증, 즉 동맥성으로 벌어지는 다리 통증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의 원인은 혈관의 문제도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으니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리 통증의 진단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빠른 진단이 중요하고,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과 수술적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가 모두 가능한 경험이 많고 실제 케이스가 다 가능한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